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수장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대가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의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급하게 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2017학년도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전형 계획안이 아니라 이제 그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물론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은 좀 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2017학년도에 관련되는 이 내용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마 서울대가 그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 그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을 따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주요 사항이라고 일단 나온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잡아서 해설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이긴 하죠. 그 전체 수험생 전체에서 보면 서울대를 지원하고 또 합격을 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서울대가 다른 대학들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입시 환경에서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 설명드릴 뭐 투투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여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한 거니까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대 2017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일반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2라는 것이 폐지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죠. 서울대 수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다음번에 설명할 특별 전형, 즉 특히 기회균형 특별 전형을 제외하면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의 수시 전형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 전형 중에서 이 두 가지 전형에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면에 일반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특별한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형이죠. 근데 그 수시 일반 전형이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볼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면접 및 구술고사 1이 있고 면접 및 구술고사 2라는 게 있는데, 이 면접 및 구술고사 2라는 거는 1과 다르게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냈죠. 그랬을 때 그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나 추천 이런 서류들에서 질문을 뽑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그러니까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자를 발표할 때 면접 및 구술고사 1 대상자하고 면접 및 구술고사 2 대상자를 따로 구분해서 구별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발표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이 의미는 여기 밑에 이제 나오지만 사실상 우선 선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 기존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우선 선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도 그런 오해를 계속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게 우선 선발이 된다는 게 이 흔히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이 뛰어난 친구들이 그 뛰어난 스펙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면접 및 구술고사 2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면접 및 구술고사 1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는 이 지정된 모집 단위별로 특정한 어떤 문제들이 있고, 특정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그 분야들이 있죠. 그 분야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데 반해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너는 이런 활동을 왜 했니?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활동이 뛰어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선 선발 기능을 담당해 왔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걸 폐지하고
그냥 면접 및 구술고사로 통합해서 실시한다라고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 측은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의 이 간소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우선 선발 기능을 담당하던 것들을 폐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활동이 뛰어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활동이 조금 덜하지만 뭐 내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충실한 활동을 한 이런 친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합격선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어떤 특성이, 종합전형이니까 합격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합격을 하는 친구들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이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결론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회균형 특별전형 선발, 기균이라 그러죠.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원에 해당하는 저소득 농어촌 모집 인원이 160명이었어요. 그 160명을 2016학년도까지는 저소득층하고 농어촌층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자격으로 해서 그냥 16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60명이 합격을 하고 농어촌은 100명이 합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이게 명확하게 분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통합 선발을 해오던 거를 각각 80명씩으로 이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60명씩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이 100명이었다면 이 100명 중에 20명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60명에서 떨어졌던 나머지 20명이 더 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저소득층 계층과 농어촌 계층이 이렇게 각각의 유불리가 서로 상대적인 성격을 띠는, 그러니까 뭐 농어촌 계열에 불리하다면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또는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면 농어촌 계열은 좀 더 유리한,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통합 선발을 하던 거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각 선발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적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가 이제 아까 앞에 설명했던 대로 원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냥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죠. 원래는 이게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원인데요. 왜냐하면 그 원은 답변 준비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그 구술고사 2는 이 지원 서류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답변 준비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면접을 실시하는 거였는데, 원은 이 어떤 일정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준비 시간을 줘요. 근데 그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원래는 30분이었는데 그걸 45분으로 확대하는, 그래서 면접 시간 15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면접 시간 15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에서 45분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그 면접 및 구술고사 답변 준비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뭐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불리한 거는 아니죠. 불리한 건 아닌데, 면접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 면접 시간 안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적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했죠. 왜 중요했냐면 과학탐구 영역 투투 가산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했던 건데, 올해 정시에 그 정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입시 전체에서 입시의 변화는 없지만 수능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슈는 이 한국사 필수와 관련된 이슈였어요. 근데 한국사 필수와 관련해서 자연계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학습 부담이 증가하면서 좀 과부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 인문계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사라는 과목은 특정한 계층이 선택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탐구 이슈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탐구 이슈는 한국사로부터 파생해서 탐구 이슈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인문계였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여서 그 인문계 학생들은 이거 이제 껐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근데 인문계 학생들한테 하나 얘기하면, 한국사를 선택해야 됐던 친구들이
원래는 한국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사를 선택했어야 되는 친구들이 제2사탐 과목으로 다른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면 한국사를 선택했어야 되는 11% 정도, 해마다 11% 정도 한국사를 선택하는데 그 11%의 인원이 특정한 어떤 사탐 과목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탐 과목의 상위권에 그 학생들이 차지할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오지 않았다면 1등급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역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 이슈는 문과 학생들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문계 친구들한테. 그 사탐 선택자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사탐 선택자들이 그래서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비약적으로 상승한 전년도 6월 모평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상승한 응시 인원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탐 과목을 잘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자연계 이슈는 뭐였었냐면 요거였죠. 투 가산점에 따라서 투 과목 선택자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계 탐구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서울대 측은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가산점의 폭이 발표가 안 됐었던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이미 발표했던 데와 그것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 난 거는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 1배수 점수폭의 3% 이렇게 났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모집 단위별 1배 수능 성적 1배수 점수폭의 3%. 이게 이 서울대 입시를 계속 몇 년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게. 근데 서울대 입시에서 이 한 5, 6년 전까지는 이 정시 모집을 2단계로 실시했었어요. 2단계로 실시해서 1단계 점수를 만들 때 이런 수능 점수의 몇 배수 점수폭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모집 단위가 있고 그 특정한 모집 단위의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을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1배수 점수 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1배수에. 이게 1배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지원자 전체의 점수폭하고 1배수의 점수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원자 전체의 점수폭이라는 것은 지원한 아이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지만 1배수 점수폭이라는 건 이게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지원하는 아이가 그 1배수 폭이 아니라면 이 격차가 되게 클 수 있는데 1배수 폭이라는 건 되게 조밀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지원할 때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배수 점수폭은 아주 좁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의대와 같은 최상위 모집 단위는 1배수 점수폭이라는 게 굉장히 애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배수 점수폭이라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3%를 무조건 가산점 준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한 모집 단위가 있는데 이 모집 단위에 선발 인원이 12명이다. 근데 지원을 38명이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배수란 단어가 없으면 1등부터 38등까지의 점수폭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성적이 아주 낮은 애인데 친구를 위해 서울대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맨 꼴찌가 되잖아요. 맨 꼴찌가 되면 이 점수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점수폭에 따라서 뭔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배수 폭이기 때문에 1등부터 38등까지가 아니고 이 경쟁률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1배수니까 12등까지인 거예요. 12등까지. 그러니까 12등까지에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2017학년도 총점이 아직 나오지 않는 2017학년도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될 텐데 1등이 521.6점이다. 근데 12등이 518.3점이다. 만약 이런 모집 단위가 있다. 특정한 어떤 모집 단위가 이런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521.6에서 518.3을 빼는 거니까 3.3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3점의 3%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3%의 3점이니까 0.0999가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518.3점인 친구가
12등이에요. 그쵸? 네, 12등. 근데 13등인 친구가 있어요. 13등인 친구가 518.2예요. 점수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 2 조합이고 이 친구는 2, 2 조합이에요. 그러면 2, 2를 했으니까 가산점을 0.099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18.299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518.3이니까 못 이겨요. 그쵸? 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13등이 518.25일 수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친구가 투투를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0.099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518.349가 돼요. 그러면 이 518.349랑 518.3이랑 비교를 하면 얘가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12등이 되고 얘는 13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붙고 얘는 떨어지겠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게 요 가산점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다. 그러면 이 1등부터 어떤 특정한 등수까지의 점수폭이 클수록 가산점의 규모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가산점의 규모도 당연히 뭐해지는 거다. 적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적어지는, 커지는 요 시점은 뭐냐? 그럼 당연히 최상이나 상위 집단은 당연히 점수폭이 좁을 거고요. 가산점의 규모도 더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 중하위권의 모집단이라면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가산점의 규모도 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중하위권 아래쪽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과연 투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투투 가산점이라는 것이 투과목을 선택하는 선택자, 투과목 선택자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던 측면과 생각을 해보면 이 투투 가산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투과목 선택자가 갑자기 느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배수폭이 10점일 때 0.3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가산점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배수폭이 10점 정도의 총점 차이가 나야 0.3점이 들어가는 거고, 0.3점의 가산점이 됐을 때 결국 한 특정한 모집 단위별로 1명에서 2명 정도가 이제 뒤집히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향력은 좀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투를 하게 되는 인원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투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요거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서 자기가 지원을 했을 때의 유불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거를 급하게 좀 촬영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특히 투투 가산점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면 좀 더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